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서 모두가 주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는 0.42%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각각 0.5% 그리고 0.02%의 작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 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만든 반도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시세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합니다. 2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7,000달러 선 아직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1,800달러 선으로 올라와 주면서 좀 낙관적인 전망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1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리플은 0.46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다른 코인들 살펴보자면 폴리곤이 0.8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한번 체크해보자면 여전히 19달러 선이고요. 2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아직까지는 좀 보합권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SEC로 인해서 미국은 호주와 한국 등의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크인베스트의 비교적 유명한 또 애널리스트가 간밤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미국의 암호화폐 유동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코인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지난 3월 달에는 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억 달러로 크게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는 비트코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요.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이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주도권 보다 빠르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항상 염두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분석들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간밤에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지표가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의 비트코인 고점,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7일 동안의 비트코인의 저점을 나타내는 차트이고요. 이 회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좀 가려지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적게 표시가 됐었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글래스노드에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나 적어졌다라고 하면서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를 2,600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표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25일 날 확정되는 가상자산법과 또 국세청의 의무 신고에 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한 의혹 때문에요. 가상자산 법안이 굉장히 급속도로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2일 날 국회를 통해서 어떤 법들이 심사가 통과가 됐냐면요.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1차적으로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상자산 제도가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천만 원 이상 주식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국회의원은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국세청에서도 의무 신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명단 공개라든지 혹은 다른 가산점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또 법적인 제정에 따라서 이 시장 잘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